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모공이 커져서 고민이신 분들, 병원 시술은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 병원 시술을 받아봤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집에서 모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미국 피부과학회와 메이오 클리닉에서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도 가득 담았어요. 정말 알찬 도움되는 정보가 될 거예요. 모공은 한번 커지면 끝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모공은 탄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거든요. 이 고무줄에 비유를 해보면 고무줄을 계속 너무 세게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하다가 늘어난 상태로 계속 커져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를 만들면 안 돼요.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피지가 모공벽을 밀거든요. 그럼 모공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고무줄이 삭아서 고무줄이 헐렁헐렁해질 수 있듯이 우리 몸에서도 노화가 일어나서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 모공이 커지고 또 처지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지가 너무 과량으로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피지가 잘 배출될 수 있게 모공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을 높이는 것으로 모공이 작아지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세안을 잘해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땀을 흘린 이후에는 꼭 세안을 해주세요. 막 화장 안 지우고 그냥 잠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세안제로는 피지를 모조리 싹 다 제거하는 너무 강한 제품이 아니라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또 피지를 제거하겠다고 피부를 너무 빡빡 문지르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너무 강한 세안은 피지 분비를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오일 베이스나 알코올 베이스의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오일은 기름 성분이 피지를 쫙 빨아당겨 주긴 하지만 2차 세안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클렌징 오일이 모공 안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2차 세안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세안이 너무 강하게 돼서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클렌징 오일을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클렌징 오일을 쓰고는 있는데 화이트헤드나 좁쌀, 트러블까지 생긴다면 클렌징 제품의 제형을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워터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클렌징 워터를 선호하는데요. 클렌징 워터는 보통 화장솜으로 닦아내는 방식으로 많이 쓰니까 세안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도 어렵다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화장솜 없이 클렌징 워터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클렌징 워터를 클렌징 오일처럼 쓰는 거죠. 클렌징 오일을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바르고 롤링을 하듯이 클렌징 워터를 얼굴에 바르고 바로 롤링을 하시면 돼요. 롤링은 60초 정도로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특히 아침 세안을 이렇게 하면 피부 장벽을 잘 지키면서도 피지를 제거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녁 세안은 내가 메이크업을 한 정도에 따라서 2차 세안을 선택하시면 돼요. 세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미온수로 하는 게 좋고 샤워를 할 때도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얼굴에 너무 뜨거운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선크림도 모공과 관련이 있어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커지고 늘어져서 처지기까지 해요. 선크림은 항상 꼭꼭 바르셔야 돼요. 기초와 선크림 그리고 다른 메이크업 제품들도 모두 모공을 막지 않는 논포메도제닉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자외선을 막으려고 선크림을 쓰는데 선크림이 모공까지 막아버리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피부 표면이 자꾸 오돌도돌하고 화이트헤드나 좁쌀이 생긴다면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성분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메이크업을 한 뒤에 피지가 올라오면 그때그때 기름 종이로 피지를 닦아내주는 것이 좋아요. 피지랑 메이크업 제품이랑 각질이랑 먼지까지 다 뒤엉키면 모공이 엄청 막히겠죠. 평소에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이 있다면 꼭 고쳐주시고 특히 수정 화장을 할 때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손을 청결하게 한 뒤에 얼굴을 만지셔야 돼요. 여드름은 진짜 집에서 짜면 안 돼요. 여드름을 무리해서 짜는 그 행위 자체가 모공을 굉장히 넓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공 주변 조직을 막 강하게 누르고 압박하고 이러면서 콜라겐이 손상을 입고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공이 커지겠죠.
여드름을 짤 때는 그냥 피지 막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에 엄청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조직이 손상을 입고 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모공에 좋다고 검증된 스킨케어 성분들을 꾸준히 사용해주면 모공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먼저 레티노이드 성분은 여러모로 모공에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고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잘 사용하기만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자극이 강한 제품이어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농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바르는 게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발랐다가 괜찮으면 이틀에 한 번 발랐다가 괜찮으면 매일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으면 농도가 조금 더 높은 제품으로 써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효과를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각질 제거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하, 바하, 파하 성분 모두 도움이 되는데요. 각질 제거를 적절하게 잘 해주면 모공이 막히지 않아서 피지 분비가 원활하게 되니까 일단 좋고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면 푸석푸석한 것보다 모공이 훨씬 덜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모공이 실제보다도 훨씬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또 알로에베라 성분과 오일팩을 하는 것도 피부를 타이트닝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모공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생활 습관 중에 지키면 좋은 건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거예요. 모든 기름진 음식을 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막 유독 자기가 먹었을 때 다음날 트러블 올라온다 하는 그런 음식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먹지 마세요. 또 흡연을 하신다면 끊는 게 좋아요. 담배는 피부 노화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피부에 안 좋아요. 모공 때문에,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공이 안 좋아요.